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벌써 7라운드를 향해 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이번 주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아주 간단히 중요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토요일 10월 5일, 오늘이죠. 밤 8시 반 팰리스와 리버풀 경기가 있고요. 11시에는 아스날 사우스햄튼, 맨시티 풀럼, 그리고 일요일 10월 6일 밤 10시 아스톤빌라 대 맨유, 첼시 대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2시 반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까지 여러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맞대결을 갖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 18위, 리버풀은 현재 리그 1위입니다. 최근 5경기 모든 대회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1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리버풀은 5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 위쪽에 자료를 보시면 또 특이사항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리버풀이 최근 5경기에서 15골, 그러니까 한 경기당 평균 3득점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 기록이 4번이나 됩니다. 즉 공수 양면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리버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경기를 보면 경기 내용이 막 나쁘다? 까지는 아닌데 계속해서 그 마지막 무언가를 넘지 못해서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 팀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리버풀이 아무리 원정을 떠나더라도 이 경기는 리버풀의 우세가 점쳐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죽짓의 리버풀의 강력함은 어디까지? 현재 공식전에서 5연승을 기록 중인 리버풀인데요.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1대0으로 지고 나서 그때부터 쭉 모든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리버풀이 역습에서 득점하는 비율이 높긴 했지만 이번 챔피언스리그 볼로냐전에서는 만들어가는 득점에서도 좋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또 지금 코나테가 너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코나테까지 치고 올라온다? 그것은 로버트슨, 반다이크, 아놀드, 거기에 코나테까지 완벽한 포백이 구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미드필더들의 휴식입니다. 미드필더 소보슬라이, 메갈리스터, 흐라벤베르 이 세 선수의 휴식은 언제쯤 주어질지, 과연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지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흐라벤베르가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흐라벤베르는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르네 슬롯볼에서 되게 중요한 선수인데 평균 한 4일 정도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슬롯이 프리미어리그처럼 많은 경기를 치르는 그런 대회 경험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0월 5일 토요일 아스날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현재 리그 3위, 사우스햄튼은 현재 리그 19위입니다. 아스날은 3승 2무를 거두고 있고요. 사우스햄튼은 2무 3패라는 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볼튼과의 리그컵 경기 이후에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를 한 건 아스날 입장에서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가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특이 포인트들을 보시면 아스날은 이번 시즌 홈으로만 따졌을 때는 1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브라이튼에게 한번 비기고 나머지 경기는 모두 이겨서 현재 홈에서 1위라는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요. 또 아스날의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대회에서 큰 기회 창출 1위라고 합니다. 현재 9개로 아주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최근 5경기에서 4골, 득점력도 빈곤하다고 볼 수 있고 8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즉 수비력도 좋지 않아서 이 경기 역시 아스날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스날이 지난 리그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다가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으면서 연승 흐름을 이어갔던 거고, 또 주중에 챔스에서 파리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고의 평일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스날 특유의 전방 압박이 파리 생제르맹을 완전히 꽁꽁 묶었던 그런 장면들이 매우 충격적이었죠. 또 아스날의 세트피스는 현재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도 그냥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는 빈도가 너무 높고요. 준비된 패턴이라든지 완성도, 그리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아스날의 선수 구성 역시 아주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외대고르가 없기 때문에 플랜 A에서의 득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플랜 A라고 하면 아스날이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오른쪽에서 베나이트, 외대고르, 사카 이런 선수들을 이용해서 지공으로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고 뚫어내는 그런 플레이들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지금은 그런 플레이보다는 크로스에 의한 플레이, 또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들이 많아서 아스날이 원래 잘하던 득점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부상이었던 메리노가 훈련에도 참여하고 지난 경기 교체로도 뛰면서 이제 완벽한 스쿼드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연 메리노의 합류가 아스날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10월 5일 토요일 밤 11시 맨시티와 풀럼 경기인데요. 현재 맨시티 리그 2위, 풀럼은 리그 6위입니다. 양 팀 다 최근 5경기는 2승 3무라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풀럼이 생각보다 리그 순위가 많이 높은데요. 현재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머리 위쪽 자료를 한번 보시면 맨시티는 풀럼과 최근 19경기에서 패배가 없다고 합니다. 17승 2무고요. 맨시티가 풀럼 상대로는 아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풀럼은 이번 시즌 홈에서 성적만 따졌을 땐 3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풀럼이 지금 치르는 경기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로드리의 부재가 느껴졌던 맨시티, 홈에서 반전을 보여줄까? 라고 제가 써놨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로드리 없이 뉴캐슬이랑 비기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을 노린 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은 아쉬운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주중 경기 챔스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다시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에디아우 감독의 맞춤 전술이 워낙 좋아서 맨시티가 시원하게 뉴캐슬을 뚫어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맨시티가 현재 리그에서 2연속으로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포든이 이번 시즌에는 초반에 별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포든 폼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포든이 0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챔스 경기에서 득점을 했고 로드리 없는 맨시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리코 루이스인데요. 리코 루이스가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선수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다재다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풀백이지만 미드필더로 올라와서 플레이하는 것들이 되게 재치가 있고 또 아기자기하지만 상대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요. 이번 리그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톤빌라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일요일 10시고요. 아스톤빌라 현재 5위, 맨유는 현재 13위입니다. 아스톤빌라는 최근 5경기 4승 1무, 맨유는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입니다. 제 머리 위에 보시면 아스톤빌라는 최근 7경기에서 패배가 없다고 합니다. 또 맨유는 아스톤빌라와의 이전 4경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즉 상성상으로는 맨유가 아스톤빌라에게 강하다는 뜻인데요. 현재 흐름은 또 정반대라서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맨유가 지난 포르투 원정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죠. 일단 유로파에서 좋았던 모습, 아쉬웠던 모습이 같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가 좀 아쉬웠던 모습들이 있었고 공격에서는 레시포드의 컨디션이 좀 올라온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빌라가 미넨이랑 경기하면서 이기고 또 맨유보다 하루 더 빠르게 경기를 했어요. 게다가 홈이고 이번 맨유전도 홈입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도 없고 휴식 시간까지 하루 더 많이 주어져서 빌라 입장에서 체력적으로 되게 유리한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호일룬이 지난 유로파 경기에서 또 득점을 했기 때문에 호일룬과 지르크지 이 두 명 사이에서 선발을 좀 갈등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최근 득점한 호일룬을 기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 빌라 특유의 오프사이드 트랩, 저는 호떡 수비라고 했는데요. 호떡처럼 되게 눌린 듯한 그런 수비 블록으로 인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아주 능숙하게 만드는데요. 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맨유가 과연 깰 수 있을지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브루노의 징계 취소, 브루노가 퇴장당했던 게 취소가 되면서 다시 브루노가 이번 아스톤빌라전부터 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유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요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브루노가 현재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이번 시즌 들어서 득점한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턴오버가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 경기를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서 이런 저조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브루노의 상태입니다. 과연 맨유는 브루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과연 테나는 브루노를 선발 출전시킬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첼시와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현재 첼시 4위, 노팅엄 포레스트 리그 10위입니다.
첼시는 최근 5경기 5승, 미친 흐름이고요. 노팅엄은 1승 3무 1패입니다. 제 머리 위 보시면 첼시는 최근 5경기에서 17골을 득점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한 득점 흐름이고요.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쳐버린 첼시의 공격력, 노팅엄 상대로도 유효할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첼시가 지금 리그에서 15골 넣으면서 현재 리그 득점 1위예요. 그러니까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파머가 있었습니다. 파머가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전반전에 리그 4골을 넣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도 휴식을 취해서 리그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첼시가 또 더블 스쿼드를 아예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가능한 게 첼시가 리스 제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역시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비결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마레스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전을 쓰든 비주전을 쓰든 비슷한 경기력과 비슷한 게임 모델로 축구를 하는 게 완전히 자리가 잡힌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은쿤쿠, 네투 등 서브의 공격력 역시 매섭습니다. 사실 은쿤쿠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리그컵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계속 득점을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쿤쿠는 언제 주전으로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브라이튼 대 토트넘입니다. 브라이튼 9위, 토트넘 8위고요. 양 팀의 흐름은 좀 다릅니다. 브라이튼은 현재 1승 3무 1패, 토트넘은 현재 5경기 5승입니다. 미쳤습니다. 제 머리 위를 보시면 브라이튼은 6번의 홈 경기에서 무패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도 역시 홈 경기인데 토트넘이 꽤나 어려운 원정길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13골을 득점하면서 또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자, 손흥민 없는 토트넘 브라이튼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현재 토트넘의 전방 압박 축구가 불을 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유로파에서도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주전들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브레넌 존슨이 살아난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존슨이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슈팅이 그냥 거침없이 나오고요. 역시 공격수에게 최고의 보약은 골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손흥민은 국가대표 명단에 현재 뽑혔었는데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 대체 발탁으로 홍현석이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A매치 기간 동안 휴식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가대표 경기를 가지 않았는데 브라이튼 리그전을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이튼 경기 쉬고 이번에 A매치 경기들 쉬고 그리고 다다음 주쯤에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 현재 토트넘이 흐름은 좋기 때문에 브라이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고 브라이튼 역시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토트넘을 잡아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승리를 원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주말에 경기하는 거 보고 리뷰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